노후 준비를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계산을 해보니 뭔가 크게 어긋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집도 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숫자가 맞지 않는 느낌. 그 불안한 느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집 때문에 노후 계획이 꼬인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이 있으면 노후가 든든한 것 아닌가? 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후 준비가 가장 많이 꼬이는 경우를 들여다보면 집이 있기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놀랍도록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들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장만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아끼고 모았습니다. 대출도 받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집값은 오랫도록 올랐습니다. 그 부부는 그 집 하나가 자신들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60이 넘어 은퇴를 하고 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자니 당장 살 곳이 없고 팔지 않자니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집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두 사람을 올가매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이 집 때문에 노후 계획이 꼬이는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집을 노후 대비의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는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해결된다는 공식이 오랫동안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상황, 부동산 자산은 크지만 유동성이 없는 상황,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자산 빈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집은 팔아야 현금이 됩니다. 그런데 팔면 살 곳이 없어집니다. 이 딜레마가 노후 계획을 가장 많이 꼬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노후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딜레마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노후 대비의 일부로는 활용하되 전부로는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 외에도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는지가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집을 줄이는 것을 실패로 여기는 심리입니다. 넓고 좋은 집에서 더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삶이 후퇴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오래 살아온 동네를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합쳐져서 집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줄이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넓은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비, 세금, 청소와 수리에 드는 시간과 체력, 이것들이 사라지면 오히려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집을 줄여서 생긴 차액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으로 전환된다면 그것이 넓은 집보다 훨씬 든든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의 크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에서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높은 삶의 질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공통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통점은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집에 묶인 돈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집에 묶여있는 돈이 만약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었다면 얼마를 벌어다 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집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과 관리비, 그리고 기회비용을 합산해보면 실제로 그 자산이 노후에 기여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자금을 묶어두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집에 묶인 돈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잠자는 자산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잠자는 자산이 아니라 깨어서 일하는 자산입니다. 매달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내는 자산, 그것이 진짜 노후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자녀를 위한 집 지원이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것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당사자들은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할 때 전세 자금을 대주거나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꺼내 쓰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크기가 자신의 노후 안전망을 흔들어 놓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자녀를 도운 뒤에 나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부모가 결국 그 자녀에게 다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희생했는데 그것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후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녀는 부모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집을 팔아야 할 타이밍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팔면 너무 아깝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 같고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팔자,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결정이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미루다 보면 정작 팔아야 할 시점에 건강 문제나 다른 사정으로 제대로 된 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나쁜 상황은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시장을 살펴보고 가격을 비교하고 다음 거처를 알아보는 것, 이 과정을 여유롭게 진행한 사람과 급하게 진행한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루는 것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집을 보유하는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을 보유하는 데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수선 유지비, 화재보험료, 이것들이 매년 꾸준히 나갑니다. 그리고 집이 오래되거나 클수록 이 비용은 더 커집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비용들이 생활비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집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보유하는데 매년 얼마가 나가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금액을 알고 나면 과연 이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를 훨씬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공통점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대한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앞서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고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후 계획이라는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그 감정이 앞서버리면 중요한 결정을 놓치게 됩니다. 집을 보는 눈을 두 개로 가지십시오. 하나는 삶의 공간으로서 집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으로서 집을 바라보는 냉정한 눈입니다. 이 두 가지 눈을 동시에 가질 때 집에 대한 결정이 훨씬 균형 잡히고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균형 잡힌 결정이 노후 계획이 꼬이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른 시작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직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공통점들 중에서 지금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노후를 지키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하나의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중년 세대의 삶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를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